트럼프 대통령은 직관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즈니스맨이죠. 얼마 전에 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불러놓고 한 자리에서 벤스 부통령이 You have no card 이렇게 얘기했죠. 거의 많은 사람들이 모욕을 줬죠. 충격적이 받았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카드가 있습니다. 어떤 카드가 우리는 있습니까? 카드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이라는 카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얘기한 디지털 리터런시 같은 것도 그래요. 네. 이런 과정에서 미국의 파트너가 될 만한 충분한 카드가 여러 군데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 같은 거 한번 보더라도요.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 뭐 바이든도 그랬지만 결국은 중국과의 경쟁을 크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크게 보는 것은 해양 지배력입니다. 네.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양쪽에 뚝 끼고 있는 나라잖아요. 해군력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 해군력의 질을 결정하는 건 군함의 건조력인데 미국이 원하는 정도 수준의 군함 건조와 수리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둘입니다. 중국과 한국이죠. 그렇죠. 그러면 중국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MRO를 우리한테 주겠다라고 발표한 것도 그런 일환입니다. 결국은 미국이 지금 미국 우선 정책 그리고 아시아 프라이어리티 정책, 결국 아시아 프라이어리티 정책이라는 건 중국 견제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카드를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네. 우리 너무 그렇게 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관세 말씀하신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몇몇 나라들을 본보기로 탁탁탁탁 공격하면서 찝기 시작했죠. 특히 우방이었어요. 예. 그런데 사실 저희는 좀 피해갔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아이러니하지만 지금 리더십이 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응할 만한 리더십이 없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 단계가 한 나라 한 나라씩 찍어서 했던 단계가 조금 미국 내의 여론이라든가 세계 여론 반발 때문에 조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아이템별로 관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 우리나라가 편입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 단계가 좀 지나갔고 그리고 아이템의 문제 그러면 그거를 수용하거나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그 수단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네. 미국에 대한 수출 우리나라가 투자 누가 제일 많이 했습니까? 작년에. 우리나라가 많이 했죠.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카드가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불안해하실 필요 없다. 우리가 지금의 이 어려움을 잘 겪고 나갔을 때 우리는 충분히 밀어 나갈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흐름에서 얼마 전에 젤렌스키가 미국에서 좀 굉장히 좀 그 험한 상황을 겪었죠. 그때 벤스 부통령이 이렇게 했지. You have no card.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We have cards. 우리는 카드가 있어요. 어떤 카드인가요? 일단 첫째, 며칠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한 다음에 이제 이 군함에 대한 수리 건조를 한국에 맡겠다 이런 발표를 미국이 했죠. 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지금은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가 산업에서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미국은 지금 조선이 거의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세계 지배는 어디서 나옵니까? 해양 지배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군사력이 좋다고는 하지만 중국도 보면 해안과 맞붙은 곳을 보세요. 해양을 지배할 수 없어요. 미국이 정말 큰 강점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다 끼고 있다는 거예요. 양쪽에서. 어디든 뻗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행운을 가지고 태어난 나라죠. 그런데 그 핵심은 뭐냐? 해군력입니다. 해군력이 핵심인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미국의 조선 건조에 관한 생산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조선을 그 수준으로 해낼 수 있는 나라는 두 나라입니다. 대한민국과 중국입니다. 어디에 맡기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도 이 상황에서 이 트럼프 행정부도 여러 가지 도전과 응전이 있게 될 거예요. 받을 건 받고 피할 건 피하면서 그 대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금융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우리는 디지털 리터런시를 갖고 있어요. 굉장한 디지털 문해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이 수요도 크고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앞서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내세울 만한 지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카드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그 방위의 문제에서도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방향성은 미국은 대단한 실용주의로 접근할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 뭐 뉴클리어 스테이트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한 용어지만 핵 무기를 가진 건 아니지만 핵 국가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그걸 바로 잡았죠. 핵 무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런 식의 실용적 태도는 결국 우리한테 농축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는, 그러니까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을 통해서 핵무기 개발 직전 단계까지 준비해 두는 일본 같은 단계까지 하는 거를 저는 지금 그런 분위기는 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핵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재배치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들이 많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도 그런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그 국방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진전할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안보의 문제가 지금은 블록화된 AI 경제 상황에서는 경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걸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영적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여기다가 무슨 뭐 미국이 주요하게 이용하는 군사적 문제를 우리한테 맡긴다면, 그럼 거기다가 중국과는 무관해도 뭐 이런,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예. 지금 뭐 미국 내에서 화웨이도 뭐 이렇게 아웃시키고 이러잖아요. 그럼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이 많아요. 왜냐? 우리는 주한미군까지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의 우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민주당처럼 친중 성향을 보일 것이라고 의심받고 실질적으로 그런 행보를 보여온 정권이 들어섰을 때 단지 어떤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이런 블록화된 경제 전쟁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에 빠질 거라고 생각해요.